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1%대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시장이 대체로 좀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FOMC에 있어서의 여파가 좀 있었어요. FOMC에 있어서 여파가 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도 부각이 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어,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뭐 공화당의 하원이죠. 하원 쪽에서 뭐 휴회를 선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셧다운에 좀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전저점 자리대까지는 일단 내려왔어요. 121선 언저리대까지도 일단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작년 7월 달에 고점권역까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 부분들에 있어의 저점 자리대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121선 부분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반등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수가 밀리게 된다라면 일시적으로 이 자리대를 13,000 정도 때까지, 이 13,000이죠. 지수가 13,200대인데 한 13,000 언저리 때까지는 일단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하단 자리대에 좀 내려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도 저점을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121선 언저리 때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더 밀려 볼 수도 있긴 하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율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문제예요. 환율과 금리, 이 부분들이 여전히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히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이 2007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좀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시장의 여파로 한국 시장도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어제 일단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었어요.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개파락 출발을 하겠죠? 개파락 출발을 하겠지만, 오늘 시장이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 뭐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크게 뭐 리스크를 뭐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막 늘려야 되고, 그럴 부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아닙니다. 이 구간들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뭐 수급이죠. 여전히 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선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선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나 요때 매수했던 거를 다 매도했어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위클리 만기였었죠. 위클리 만기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외국인 쪽도 선물 쪽에 있어서의 매수, 이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적으로는 그렇고, 일단은 PBR 지표로 좀 본다 하더라도 0.9배예요. 지금 지수 자체 0.9배대까지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SCI 기준으로 좀 보더라도
전 세계 PER 평균을 보게 되면 16배예요. 16배 정도가 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PER이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평균치 이하에 있다라는 거. 오히려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뭐 9.6배 정도 수준이죠. 중국이. 근데 이제 PBR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수준이에요. 뭐 MSCI로 좀 따져보게 되면 한국이 0.97배. 뭐 이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충분히 유입이 좀 된다. 그렇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고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시장 쪽에 있어서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제법 밀려 내려왔어요. 일단 저점 자리 때까지 좀 밀려온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하단 자리 때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양봉으로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고 그렇다면 일단 한국 시장도 반등이 좀 나온다라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어제 69,000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다행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삼성전자에 있어 최근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반도체 쪽 섹터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흐름들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의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뭐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한다라면 가장 그래도 무난하게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전력 쪽과 기계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섹터는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급감을 하고 있죠. 거래대금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두산 로보틱스에 있어서 공모 청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 다음 주에 이제 연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에요. 수급 공백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만약에 추석 연휴 전에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뭐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보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뭐 무리해서 막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매수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나. 다만 이제 주가가 지수가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구간에서의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드는 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관망을 좀 해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일단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변동성이 좀 클 겁니다.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어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리 위축되지 않게 잘 다스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다음 주까지도 일단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밀리더라도 이제는 뭐 크게 밀릴 자리는 없으니까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많이 밀리게 된다라면 요 저점을 하회하더라도 241선 요 언저리 때는 지지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